자, 이 어깨에 대한 증상은요, 재활수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깨가 재활의 기능 중에서 문제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는, 어깨는 이 관절 자체가 360도가 움직이는 관절이죠. 그래서 어깨가 꽉 껴져 있는 관절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같이 병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어깨는 이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요소를 갖는 포인트고요. 어깨는 팔꿈치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오게 되면 네 가지를 봅니다. 자, 1번 어깨 자체의 문제. 어깨 자체의 문제 있죠. 어깨가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는 문제로 오는 그런 증상, 어깨를 부딪혔거나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로 쭉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이라는 개념으로 라디에이션 페인이랍니다. 라디에이션. 팔로 쭉 저려서 내려오는 통증의 개념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내장기의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내장기의 기력이 떨어지면 이 어깨에서 그 현상적 요소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이후에 45세부터 55세, 이때 우리가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이후에 오는 증상 중 하나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호르몬의 균형 상태가 깨져서 어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질환을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오십견.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 두 개의 증상을 나타나고요. 오십견은 병명 자체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의 네 개의 균형적 요소 중에서 특히 극상근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죠. 그럼 얘네들이 재활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깨가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서 또는 많은 책에, 많은 그런 의학서적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치유가 되거나 통증이 경감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특히 한 1년에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가까이 되면 오십견의 증상은 많이 호전된다라고 해서 그냥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가동성의 제한이 오게 되고, 또 하나는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죠. 자,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순환, 피의 순환이 문제가 되면서부터 기능적인 문제, 펑션,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혈액순환, 림프순환, 또, 이 팔의 미세한 동작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얘네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가, 1년 6개월이 지나서 통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동안 약해졌던 근육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기능적인 문제, 관절이 약해져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통증을 제어시켜주고 또 관절과 근육의 운동성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오십견은 정확하게 어디에 전의 개념으로 늘러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기적으로 늘러붙은 거를 띄워주면 된다는 개념만 갖게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뭔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를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견갑골은 이렇게 상완골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삼각근의, 이 삼각뼈의 견갑골의 세 군데 포인트가 하나는 목 쪽과 연관되고, 하나는 횡격막과 연관되고, 하나는 팔 쪽과 연관되는 이 기능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깨라는 개념을 요 견갑 상완관절만 볼 것이냐, 여기 전체를 다 볼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에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요소는 통증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모든 요소에 문제가 된다. 특히 하나는 혈액순환과 미세한 동작과 더불어 이 팔에 소통 에너지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병명 자체를 잘 보십시오. 오십견 뜯어서 관리하겠다. 회전근개 파열됐으니까 다시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몸은요,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힐이라는 단어와 커버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쓰겠습니다. 힐은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상처만 놔도요, 이 피부가 볼거지면서 오후 정도 되면 이렇게 뭔가 아물고 2, 3일 정도 되면 딱지가 싹 안 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되면 흔적은 남지만 많이 없어지고 3주 정도 되면 희끗희끗 이제 원래 살도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몸에 치료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작용이 일어날 때 딱지가 않거나 뭔가를 보호하는 작용이 일어나거나 붓거나 진물이 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겉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게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도 분명히 치유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방어작용이 2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있으면 이 통증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경계적인 요소들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증을 케어주기 위해서는 이쪽을 풀어주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깊은 마사지보다도 근막 마사지를 통해서 요거를 풀어주는 동작을 계속 해주면 이 안에서 통증의 양이 줄어드니까 뭐가 살아나냐면 요 ROM, 가동성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요, 무조건 주물르거나 세게 만지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풀어주고 근막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팔의 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팔의 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뭘로 바뀐다? 회복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재활적 요소에서는 원래 기능대로 돌려놓는 게 재활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원래 가동성을 확인하십시오. 자, 앞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요 각도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30도는 극상근, 90도까지는 삼각근, 나머지 180도는 90도에서 180도까지는요, 견갑거근과 상승모근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는 얘는 견갑하근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팔을 뒤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은 극상근의 문제고요. 어깨를 움직이면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거나 들었다가 내릴 때 힘이 빠져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 이건 전부 다 극상근에 약합니다. 그러면 어깨에서 재활적으로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극상근이죠. 사실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요, 그 뿌리가 견갑상신경이죠. 견갑상신경,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니까 견갑상신경을 풀어주는데 이 뿌리가 경추 5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경추 5번을 풀어줄 거고 견갑상신경이 나오는 사각근을 풀어주면서 기능적 요소를 잡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요 견갑골의 그림에서 요 세 개의 포인트가 기능적인 요소에서 활동될 수 있도록 요 견갑골과 연관되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크게 작동하는 메이저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렇게 보게 되면 오구돌기라고 해서 아까 까마귀발 포인트라고 표현했던 게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오구돌, 까마귀 주둥이, 오구돌기. 그러면 여기쯤 되면 까마귀 발, 이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대흉근, 또 광배근, 또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 이 3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메이저 근육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4개의 근육이 붙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얘를 코어 머슬이라고 합니다. 핵심. 그러면 메이저라는 단어하고, 자, 여기다 써볼까요? 메이저라는 단어하고, 메이저라는 단어와 코어라는 단어 2개를 썼을 때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흉근이라는 근육, 대흉근, 그리고 대흉근, 그 다음에 광배근 또는 대원근까지 메이저로 붙고요. 얘는 회전근개 4개의 근육을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영향이 있다. 호르몬의 문제와 내장기의 문제도 영향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와 내장기의 밸런스 2개를 볼 때는 호르몬의 밸런스는 어디 풀어줘야 되냐면 천골 라인을 풀어서 자궁의 기운과 부교감적 요소를 풀어줘야 되고, 장부의 기력의 문제는 장부 쪽을 따뜻하게 하거나 장부들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는 모틸리티라고 해서 장부 쪽을 케어해주는 동작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쪽을 케어하는 거와 목디스크적 요소와 그 다음에 어깨 자체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얘네는 수분의 활동과 혈액의 순환과 모든 기능이 원활할 때 어깨가 편안한 겁니다. 어깨는 말입니다, 수기적으로 어깨를 케어하는 사람은 모든 수기요법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어깨가
몸의 전체적인 요소의 기능적 요소와 현상적 요소를 드러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셨을 때 만약에 양쪽 어깨가 다 올렸을 때 다 올라가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혈액순환의 문제와 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어깨는 항상 수기적으로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재활이라는 단어에서 어깨의 가동성은 그 풀 ROM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정상적인 근육, 이 어깨의 가동성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쪽 팔이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계속 하려면 오히려 통증스러우니까 먼저 보편적으로 상대 쪽의 팔, 반대편의 팔에 그 각도를 먼저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굳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계속 풀어주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재활은 이렇게 원리적인 요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깨 문제는 재활적으로 네 가지 봐야 된다. 자, 어깨 자체 문제, 그리고 목의 문제, 세 번째 내장기의 기력의 문제, 네 번째는 호르몬의 균형과 밸런스의 문제가 깨졌을 때 어깨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얘네가 중복돼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깨가 다쳤으면서도 호르몬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내장기의 문제가 오면서 호르몬의 문제와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증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뭐부터 봐야 됩니까? ROM 체크, 통증의 양, 그리고 밤에 잘 때 아픈지 그냥 아픈 것보다 새벽에 잘 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장기의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0개월의 증상이 새벽에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장부의 기력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십경과 유착성 관절염인가 회전근개 파열과 그리고 어깨 가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수기 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수기요법의 최고의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어깨의 원리에 대한 실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하나가 여기가 천돌이라는 자리죠. 천돌.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 여기에 극상와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쑥 들어간 극상와.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나오지만 이렇게 들면 중삼각근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견우라는 자리 그리고 극상화라는 자리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구돌기 자리도 있고 천돌 자리가 있고 요 밑에 세고락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대흉근이 와서 이렇게 겨드랑이 요쪽에 붙는 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흉근, 자 대흉근 그 다음에 광배근, 대원근이 붙는 요 자리. 여기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여기가 까마귀 주둥이니까 여기를 까마귀 발이다라고 부르는 까마귀 발 포인트. 어깨 메이저 근육이죠? 그래서 요 어깨 주변에는 요 어깨의 요 라인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들이 붙어서 이 어깨 움직임과 가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깨는요, 말씀드렸듯이 풀 ROM이라는 가동성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얘가 문제가 생기면 들 때 문제가 생기거나 팔을 뒤로 돌릴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깨의 포인트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볍게 수기적 관점, 재활 수기 관점을 보게 되면 요쪽 팔을 살짝 들어주고 그리고 견우라는 라인을 저기 극상화를 손으로 잡고 가볍게 풀어줍니다. 극상화 풀고 그 다음에 쭉 가운데 들어가서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쑥 눌러서 풀어주죠. 여기는 견우 풀고요. 요 동작을 풀어주고 어깨 가동적 요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풀 ROM을 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이렇게 손을 겨드랑이에다 놓고 밑으로 쭉 눌러서 풀어주는 요거 견갑하근을 풀어줍니다. 그냥 풀지 말고 눌러서 쭉 눌러서 풀어줍니다. 견갑하근은요, 우리가 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동성이 되지 않을 때 견갑하근을 풀어주면 팔의 가동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가동성을 통해서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이 견갑하근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죠. 하나, 둘, 가볍게 풉니다. 세게 안 풉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팔을 잡고요. 겨드랑이 끼고 살짝 요 잡고 당겨줍니다. 견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리고 어깨를 살짝 가서 요걸 잡고 무릎에다가 팔꿈치가 올라와서 각도를 잡고요. 어깨를 쭉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동성.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살짝 더 올라갑니다. 더 각도를 더 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쭉 당겨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직선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재활적 요소에서는요, 팔꿈치를 구부리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손을 댑니다. 발목을 잡아주고 상태에서 이분을 보고 바깥에 밀어보라 하는 거죠. 자, 밀으세요 하고 저항 운동. 하나, 둘, 셋. 다시 밀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요, 팔 안쪽을 잡고요. 여기를 잡아주고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보세요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기능적 요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거. 까마귀발 포인트, 극상화, 견우, 팔의 가동성 요소의 ROM이 전면에 체크하시고요. 천돌, 견갑하근, 쇄골하근, 그 다음에 오구돌기까지 풀어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를 케어하는 과정은 목을 케어하는 과정이 앞에 선행지수가 들어가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어깨는 목을 먼저 관리하면서 넘어간다. 다시 얘기해서 목은 목만 관리하지만 어깨는 목의 관리를 하고 어깨 관리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어깨가 아프게 되면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다가 치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에 견갑거근이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가 하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에는 이제 극돌기가 있어서 요 주변에 근육이 있죠. 이게 뭐죠? 능형근이죠. 그래서 요 주변에 여기에 있는 요 근육 여기가 견갑골과 붙어 있는 부분에 여기 통증도 심하게 돼서 요 자리, 능형근 자리, 그다음에 견갑거근하고 만나는 견갑골의 삼각 포인트, 그리고 요 뒤에 경추 7번과 목과 연관되는 포인트 풀고요. 또 요 가운데 견정이라고 있습니다. 견정. 얘는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야지 피가 올라가지. 다시 얘기하면 심장에 피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거쳤다가 올라가게끔 돼서 여기가 굳으면 머리 쪽이나 어깨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풀어줘라. 그리고 능형근 라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견갑골 가운데 요 자리. 혹시 천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종. 얘는 유방관리, 모유수유랑 연관되는 것이지만 오른쪽은 간과 연관되고 왼쪽은 심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렇게 뜯어서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가 아프면 밤에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라고 얘기하면 요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극하근. 자, 그리고 요렇게 보게 되면 요 위에 라인이 소원근 라인은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풀어줄 때 소원근을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하나, 둘, 소원근, 그 다음에 능형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은 뜯어서 관리하고, 견정은 풀어서 관리하고, 요게 보게 되면 견우 라인도 풀어서 관리하고요. 풀어서 관리해주면 어깨의 가동성이 좋아집니다. 자, 고개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팔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운동. 팔의 각도가 일정한 각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팔을 살짝 요렇게 걸어서 견인하는 듯이 합니다. 견인. 자, 보세요. 제가 쭉 여기 이렇게 걸린 게 보입니까? 걸렸는 게 보여요? 요렇게 팔이 걸렸죠? 각도상에. 요렇게 걸고 쭉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착됐으니까 얘를 늘려줘야 되겠죠. 자, 잡고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요렇게 잡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당겼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유착이 됐다는 얘기는 늘러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최대한 어깨가 떨어질 수 있는 동작들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비빈다는 동작하고요. 하나, 둘, 셋. 들은다는 동작하고, 주물러주는 동작하고, 쳐주는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깨가 근막이 천층과 심층에 소통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통증으로 사면 거기서부터 약간 멈춰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자, 어깨 경관절 잡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자, 팔을 보게 되면 제가 살짝 굴리듯이 갑니다. 자, 팔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활 근육학입니다. 재활 수기, 재활 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어깨 주변을 다시 늘려주듯이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근막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유착되어 있는 어깨가 풀어지면 통증이 좋아지죠. 자, 이제 손을 내가 밑에다 놓습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어깨 밑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어깨의 전반적인 가동성과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어깨에 관한 수없이 많은 영상들과 수기치료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은요, 이 어깨의 기능적 요소를 살려주는 재활 개념에서 어깨 재활 수기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는 잘 만져주되 어깨 관절과 흐름을 유착되는 것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것들도 당겨서 풀어주고 또는 때로는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나오는 것은 집중적 자극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깨 치료의 핵심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